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옛말에 아끼다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하락기에 폭탄을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는 청약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어디가 있을까?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 장위 4구역.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약 흥행을 할지 아니면 미분양만 간신히 면할지 아니면 미분양이 진짜로 될지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장위 4구역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의견은 분분합니다. 미분양이 된다, 아니다. 그래도 미분양까지는 안 될 거다. 미분양까지는 안 갈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중화 1구역 재개발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청약 결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로 보면은 장위 4구역 자이 레디언트가 2840세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1055세대로 장위 4구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 가격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초역세권으로 불러도 될 만한 위치에 있고, 또 장위 4구역 레디언트는 광운대역 GTX 호재, 그리고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상봉역 GTX 호재 등 서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 다 딱히 교육 환경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청약을 시작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청약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도 뒤에서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군데의 청약 단지는 장위 4구역의 청약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청약 결과를 보면 59 타입은 평균 8대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 타입도 8대1 정도, 당첨 가점은 평균 50점 중후반입니다. 60점은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점은 49점도 당첨이 됐고, 또 최고점은 74점까지 있습니다. 84 타입은 1.75대 1부터 6.94대 1까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높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평균 당첨 가점은 35점부터 56점까지이고, 최저는 18점, 최고는 72점까지 여기도 굉장히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미분양은 면했지만 간당간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걸림돌이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로 시세 차익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이 당시에도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걸림돌은 앞으로 나올 장위 4구역, 이문 1구역, 휘경 3구역에 기대를 거는 상황도 있었을 테고, 이럴 바에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돈 좀 더 주고 둔촌 주공으로 가자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선방을 한 건지 아닌지 저도 아리송합니다. 진짜 관심사는 과연 이 분양률이 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 계약이 성사가 될지입니다. 미계약 여부는 어쩌면 분양보다 더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계약 포기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소문이 이렇게 쫙 퍼지고 돌기 시작하면은 이거 계약률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위 4구역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 장위 4구역은 어떨까? 관심도 자체는 장위 4구역이 훨씬 높습니다. 과연 높은 관심도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흥행에까지 성공을 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위 4구역 분양가를 보면 59 타입은 최고가 기준으로 7억 5천에서 8억까지 요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4 타입은 9억 3천에서 10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은 과연 주변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하는 걸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이 급변하다 보니까 2022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위 1구역이었던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59 타입 최저가가 8억입니다. 현재 호가. 84 타입은 8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호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장위 4구역의 분양가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장위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입지는 더 좋습니다. 장이 4구역이 아무래도 장이 뉴타운의 대장 입지라는 타이틀은 여기가 꾸준히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약 단지의 경우 주변 아파트의 70에서 80% 수준에서 그 분양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직 고금리의 정점에 또 다다르지도 않았고 앞으로 고금리가 더 올 거고 내년 부동산 경기는 둘째치고 이건 뭐 전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이번에는 부동산만을 한정해서 국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매물이 이제 쏟아진다면 더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끝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매매를 끝내야 된다면 올 겨울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아파트 계약하고 잔금까지 2달에서 3달 걸린다고 일반적인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서 예상해 보면 올 겨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장이 5구역이었던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59 타입의 경우에는 7억대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최저가 7억 8천에 지금 호가가 있습니다. 84 타입도 9억의 매물이 있습니다. 딱 9억. 제가 불과 9일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 그때도 이곳의 호가들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호가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의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올 겨울이 지나고 난다면 가격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감을 못 잡을 지경입니다. 물론 가격 하락에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한꺼번에 반토막이 나는 일까지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분위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남 한복판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의 외곽 변두리도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매물 중에 그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5% 이상이 증여로 거래가 됩니다. 즉 직거래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걸 빼면은 실제 거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현재 전세나 월세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월세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가끔 매수 문의가 있기는 합니다. 급급매 위주로. 그런데 집만 보고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괜히 집을 샀다가 바보 소리 듣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변에서 그래 아이고 집 잘 샀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 왜 집을 벌써 샀어?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이 소리 들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는 지금 급급매 가격이면 이 가격이면 매수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데 주변의 시선이 두려운 겁니다.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옆가게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막 제 부동산까지 들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된 겁니다. 신혼부부가 신축급 아파트를 보고 집을 매수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싸게 나온 집을 산 겁니다. 물론 비싸게 나온 집은 로열층이고 옵션도 빵빵하고 인테리어도 잘 된 집이긴 했지만 이게 이 주변에서 부동산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와 이거는 좀 과해 이게 팔리겠어 라고 해서 차라리 거의 신경을 끊고 잘 신경을 안 쓰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1억 정도 더 비싼 집을 살 사람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뭐에 홀린 건지 아니면 나는 최고급이 아니면 안 해 라는 자신감이었는지 1억 이상 비싼 이 집을 덜컥 사버린 겁니다. 당연히 계약을 다 끝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신혼부부의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아마도 신혼부부는 부모님께 엄청 혼났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나 며느리분은 앞날이
그러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도금 일정도 일부러 그런 건지 참 짧게 잡아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개한 부동산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집을 매도한 사람이 뭐 타짜라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동산들 사이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만 들은 거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상황이랑. 아이고 혹시나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매매 상황의 일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도금을 뭐 1차, 2차, 3차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중도금까지 들어가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계약금에서 중도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또는 계약금과 잔금일의 중간 정도 날짜를 서로 협의해서 잘 잡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금 일정을 이 집은 계약 후 일주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100% 뇌피셜인데 아무래도 이 집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가 비싼 집을 별 생각 없이 덜컥 사버렸고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중도금 일정을 일부러 짧게 잡아서 올가맨 것이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집을 매수하실 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을 거는 경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잘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핑계도 여러 가지로 되고 또 핑계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도 잘 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척도 굉장히 잘 합니다. 꼭 이렇게 뭐 돈이 나는 꼭 필요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해줄게요. 이런 거 굉장히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으로 매도자 입장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호가 매물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급급매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겪은 거라 말하면서도 가슴이 막 쓰려옵니다. 이 매물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급급매를 찾아달라는 매수 대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렵게 연결시킨 겁니다. 제가 그래서 두 팀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자가 갑자기 1억이나 싼 거는 좀 그런데 하면서 5천만 원 싸게 팔겠다고 돌변해 버립니다. 제가 어렵게 두 팀을 이렇게 맞췄더니 갑자기 이제 내 집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배가 불러지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두 팀 다 그 집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뒤늦게 매도자가 돌아섰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정이 상하면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사람들이 확 돌아서는 경우가 이 부동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 보러 아주 가끔 이렇게 오게 되면 손님이 일단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일단 가격을 후려치고 보는 사람이 꽤 늘었습니다. 10억에 나온 매물을 보고 이렇게 시컨 보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 갈 때 딱 한마디 합니다. 9억에 하면 이 집 바로 계약할게요. 이렇게 이러면 또 진짜 사정이 어떤 급한 집주인들은 이런 후려치는 조건에 뭐 응할 수도 있고 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너 장이 사구역 뭐 장이 자이 레디언트인가 그거 청약 공고 소개한다고 단지 분석도 하고 말이야. 평면도 분석도 하고 말이야. 그러려고 영상 제작한 거 아니었어? 뭔 집 사는 소리만 요란스럽게 하고 뭐 이게 시간 다 잡아먹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나 왜 여태 집 싸게 잘 사는 방법 뭐 이런 것만 얘기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청약단지 분석 안 했네? 아이고. 제가 오늘 3,000%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혹시 제가 시간 난다면 다음에 단지랑 평면도 분석해서 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보잘것없는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챘겠지. 아휴.